오늘은 납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납땜을 하시려면은 이런 고대가 필요합니다. 인두라고 하죠. 인두가 필요한데 납땜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큰 인두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200W 짜리 인두가 있고요. 그리고 150W 짜리 인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라믹 인두가 아니고 필라멘트로 해가지고 니크롬선이 달궈지는 그런 고대 아니면 인두예요. 그래서 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달궈져서 여기다 납을 녹여서 쓰는 그런 인두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인두도 있어가지고 납을 같이 여기다 납을 장착해서 누를 때마다 납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200W, 150W, 100W, 이건 60W거든요. 이제 이렇게 100W 짜리도 있고요. 100W. 내지는 이제 점점 더 작아져 가지고 50W, 30W 이런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좀 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0원 이하, 20,000원 이하짜리들은요. 앞에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그냥 동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니크롬선을 넣어가지고 열을 가해서 이게 이제 열이 되는 열선으로 해서 데우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예전 기준 상황이고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닌 세라믹이라고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세라믹 관을 사용해서 선을 2개 넣어서 이렇게 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세라믹 인두를 쓰는 추세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옛날 이런 것은 열을 한번 받으면은 잘 내려가지도 않고 열 받아 올라오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세라믹 관으로 된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할 때는 되게 이런 건 잘 안 써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쓰는데 이런 것은 이 자체에 이거 조절기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건데요. 24V에 50W 짜리를 씁니다. 50W이기는 한데 이것을 조절기에서 온도를 조절하면은 와트가 좀 내려가는 경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두를 잘 선택해야만이 납땜하는데 좀 유리해요. 근데 납땜하는데 인두를 잘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건 조금은 어폐가 있고요. 인두 선택도 그러지만은 납도 잘 선택을 해야 하고요. 하는 방법도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두와 납과 납하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팁을 하면은요 납땜을 잘못할래야 잘못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인두는 다 치우고요. 인두는 치워놓고 저는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게 요 인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인두는 옆에다 치워놓고요. 이렇게 큰 거 쓸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할 만이 됩니다. 일단 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납은요, 납 옆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양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mm 짜리 납 두께가 1.0mm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면은 자그마한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1.0mm고요. 주석이 63%에 납이 37%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3에 37짜리 정도가 되면은요, 일단은 좋은 좋은 뗀 납에 속하는 거예요. 뗀납을 또 이제 좋은 납이 있고 조금 그러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똥납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떤 걸 보면은 60에 40% 주석 60, 납 4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납을 쓰냐에 따라서는 조금 이게 납이 37% 정도 되는 거 요것을 쓰는 게 가장 잘 떼워지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가격도 좀 비쌉니다. 거의 요렇게 된 이게 한 놀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1kg 정도 되는데 이 1kg가 요새는 한 5만원 정도 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4만원 했는데 지금은 5만 몇천 원씩 하더라고요. 1kg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쓸 때는 15,000원, 18,000원, 2만원 할 때도 있었는데 1kg 정도 되는 납을 한 2달 반이나 석 달 정도 쓰면 이걸 한 통을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을 상당히 예민하게 많이 쓰는데 납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두께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따라 가려서 이렇게 쓰셔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좀 굵은 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은 납들은 전자 이럴 때는 잘 안 써요. 요거는 좀 이런 것은 만약에 집에 있으시다면은 전자 이럴 때 이걸 쓰면은 안에 플럭스가 수지가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있는 거라면 떼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자일을 할 때 보면은요, 아날라이저를 만들 때 보면 아날라이저 기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날라이저 기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기판을 되게 다 끊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끊습니다. 그래서 이 기판에다가 이렇게 자그마한 부품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품을 붙일 때는 여기다 이제 하나씩 붙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핀셋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핀셋인데 핀셋으로 잡고 이렇게 납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과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기판을 쓸 때는 그러고요. 인두도 이제 하코크 같은 인두는 보통 900 시리즈라고 가지고 900M의 T1이라는 이 가늘기로 하는 걸로 해야만이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떼우겠죠.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잘 보여서 이렇게 떼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돋보기를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날라이저에 들어가는 RF 보드를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씩 떼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 떼워지는 경우에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혹시 물어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같이 생긴 건데 실드 와이어 같이 생겼고 어스선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납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인두로 이렇게 지지면은 여기에 있는 납이 다 묻어서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납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다 본 게 이것저것 많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기판에다는 이런 납을 씁니다. 아주 가늘은 납을 써요. 그래서 지금 1.0짜리보다도 더 가늘은 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보시면은요, 옆에나 안배나 하여간 아주 가늘은 납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납을 쓰고요. 납을 쓰다 보면은 손을 놓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대에다가 납을 꽂아 놓고 이렇게 해서 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줄줄 빼면 되고요. 그렇게 씁니다. 납을 할 때는 이렇게 납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나중에 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납 찌꺼기가 나옵니다. 납 찌꺼기가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모아놔요.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되면은 그 예전에 은괴, 금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납을 다 모이면은 이렇게 납괴를 만듭니다. 납괴를 만들어 가지고 요게 이제 스파나예요. 스파나를 딱 놓고 스파나 구멍에다가 납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녹여서 특별하게 할 일 없을 때 녹여 가지고 붓습니다. 두세 달 만에 한 통씩 쓰다 본 게 이 납 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이러던 거 한꺼번에 깡통에다 모여놨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납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플럭스를 따로 쓰면서 이렇게 써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납을 떼마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걸 보는데 저는 이걸 안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요, 기판에 이게 플럭스가 붙어 가지고 산화가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납 속에 들어있는 플럭스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많이 더러졌다 할 때 좀 깨끗하게 하는 닦는 개념에서 이걸 쓰는데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자면요, 곧 이게 인두를 이렇게 사잖아요. 하도 이제 써서 고대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인두를 이렇게 사시면은 이런 것이 꼭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요게 인두를 이렇게 해갖고 말름을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찌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이렇게 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펀지를 이렇게 넣습니다. 스펀지를 물 부은 데 넣으면은 아무래도 스며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납땜을 하실 때
인두가 오래 놔두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앞부분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물 스펀지에다 이렇게 닦습니다. 닦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납을 녹여서 떼우면 돼요. 이런 상태일 때 납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하면은 납땜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납을 묻히면은 이게 안 녹는다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여기가 타면 안 녹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온도가 400도로 고정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게 450도나 500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얘가 시커멓게 타면서 납이 안 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주는 그 스펀지에다 물을 부어 놓고 물로 이렇게 닦는 겁니다. 물로 이 고대를 이렇게 닦아서 쓴다 보니까는, 뭔 물로 이거를 닦냐고 그냥 뭐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근데 물로 닦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서 앞 고대를 깨끗이 하기도 하고, 이기가 이제 상처가 나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상처가 나면 이게 다 삭아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처가 안 나게 물로 이렇게 닦는 겁니다. 물로 닦은 다음에 접촉면에다가 이렇게 놓고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린 다음에 납을 갖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녹이면 되는데, 이 물로 닦는 거 그게 팁 하나인데, 그거 안 하셔가지고 그냥 아마 고대 통에 물이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여기 마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닦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닦으실 건데, 그냥 물을 좀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놓고 물을 혹시 홀라당 마실까 봐서 물이라고 딱 써놓고 이렇게 물을 가끔 이렇게 보충을 해줍니다. 보충을 해줘가지고 항상 이렇게 점뻑점뻑 젖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대로 깨끗이 닦아서 쓰시면은 납땜이 잘 됩니다. 근데 요거 닦는 것을 안 하시면은 납땜이 안 돼요. 고대도 다 타고, 그다음에 납도 높은 온도에서는 탑니다. 450도 이상 되는 데서는 납이 녹아줘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닦아주면은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적정 온도에서 이렇게 녹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납을 하시면은 상당히 납땜이 잘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납 떼우면은 타서 못 하겠다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해가지고 자꾸 닦아주시는 거. 닦다 보니까 이런 납피가 나오겠죠. 요것을 이제 나중에 녹여서 납괴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